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수민입니다. 자, 기본권은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국가는 이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기본권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스마트폰 앱 제어. 이것이 과연 기본권 침해일까요?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분의 학생들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고등학교 1학년 서지혜입니다. 저는 신성고등학교 2학년 박규현입니다. 저는 마곡중학교 3학년 변현정입니다. 저는 명덕고등학교 1학년 최현석입니다. 네, 이렇게 4명의 학생들이 모였으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우선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기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기본권,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지학생부터 얘기해볼까요? 제가 알기로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학생의 경우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석 학생은 기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기본권이란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권에 안전할 권리나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들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권이란 사람들이 서로 인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만든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본권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정의로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안에 의미를 여러 가지 분석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해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가 오늘 다뤄볼 주요 내용이거든요. 내가 살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느낀 적이 혹시 있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길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길을 다닐 때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치면 저건 다른 사람들도 건강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기본권을 조사해 보면서 이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구나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몸으로 느꼈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또 다른 학생들은 경험했던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교복을 사러 갔는데요. 그 교복을 샀을 때 교복의 종류가 치마와 바지가 있습니다. 근데 꼭 여학생은 치마를 골라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치마와 바지인데 꼭 치마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지를 선택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치마를 권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그렇다면 기본권 침해당한다는 기분이 충분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규현 학생은 혹시나 그런 경험이 있나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고등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본권이나 휴식권 아니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식에 누구나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은석 학생 혹시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는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험은 딱히 없는 것 같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 학원을 예를 들어서 다니기 싫은데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거의 10개까지 다니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자기가 사용할지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적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적당한 조치를 그동안 좀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조치를 했길래 이렇게 본인의 기본권을 지키면서 잘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아직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한 건 거의 없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잘 보호해 주시고 제가 그것에 맞춰서 잘 행동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의 교육이 할 말은 하고 살자 이걸 늘 말씀하셔서 하기 싫은 건 그냥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자기 의사 표현 굉장히 중요한 조치인 것 같고요. 혹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 당시에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별로 조치를 취해보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 분들이고 거기다가 제가 아는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보려고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학생들은 혹시 내가 침해당했던 기본권에 대해서 이런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만한 뭐 사례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사이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의무화해서 선택제로 바뀐 것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제가 부모님의 스마트폰 앱 제어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우리 부모님이 내 스마트폰 사용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휴대폰을 통해 저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아니면 휴대폰 사용 시간 등을 확인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폰의 앱에 대한 제어나 아니면 앱을 제어해야 한다, 얼만큼 사용 규정을 두어야 한다라는 논란들이 뉴스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제로 내가 제어를 당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과연 학생들에 대한 기본권 위반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 제어, 기본권 위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전 그것은 학생들에 대한 명백한 기본권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먼저 대한민국 헌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7조를 보시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제2장 제18조를 보시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 또한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어 앱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러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명백히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그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런 아들이나 딸들이 이런 인터넷으로부터 오히려 더 자유로워하고 또 인터넷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제재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스마트폰 사용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좀 들어볼게요. 혹시 현정 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앱 제어를 하는 것이 기본권 위반이 아니라 부모의 또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도 자기 자식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권리가 있고, 보통 이런 앱 제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은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다른 나이의 사람들보다 더 떨어지는 나이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대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스마트폰 중독에 쉽게 빠져버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초등학생 때 스마트폰이 있으셨나요? 저는 6학년 때, 5학년 때까지 스마트폰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5학년 때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5학년 때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앱 제어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말씀대로라면 스마트폰 중독이 되셨어야 하는데 스마트폰이 중독되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을 되게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오고 나서는 뭔가 공부에 대한 열정? 이런 것도 생기게 되면서 핸드폰을 좀 줄이려고 제가 스스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모님의 앱 제어 없이도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스마트폰 앱 제어하는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초등학교의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제를 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고학년까지 가는 시간 동안 충분히 중독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스마트폰의 앱 제어하는 통제의 형식이 아닌 충분한 교육의 형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학생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어느 정도 휴대폰을 사용해야 되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정 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방향인 것이고, 그리고 은석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더 법이나 제도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지만 공감하는 부분은 같은 것 같거든요. 자, 이야기를 못 들어본 학생이 있습니다. 규현 학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앱 제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요. 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앱을 통해서 무작정 억누르는 것은 학생들이 좀 더 스스로 자신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또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또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거를 조절하는 과정을 단순히 그냥 막아놓고 누르기만 하는 거로 대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현 학생이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 앱 제어라는 시스템을 통한다면 기본권 제어, 기본권이 굉장히 많이 통제된다라는 우리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나눠줬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통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부모님들 없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족의 문제에서 떠나지 않는 문제거리일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집은, 또 나는 이 스마트폰 관리, 사용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올바른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본인의 사용 시간을 제대로 알고 그에 대해서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제어력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고, 이 스마트폰 앱 제어가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무조건적으로 방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에서는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살 때 무조건 앱을 설치해야 되고 이게 삭제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부모님에게 연락이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강제적인 방법 말고 좀 더 청소년과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타협점을 찾아서 그 타협점을 지킬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제도가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이 저는 약간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제가 자신을 절제를 하는 능력이 남들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모님이 약간 저를 통제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모님이 저를 조금 통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의견이에요. 자, 은석 학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7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청소년에게 반드시 유해정보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유해 정보를 차단하거나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반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학교와 가정 등에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청소년의 법과 생활. 오늘은 부모님의 스마트폰 앱 제어. 과연 기본권에 대한 위반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명확하게 기본권 위반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심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실제 상황과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찬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기본권이 존재하기 위해서 국가의 구성과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민 또한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하겠죠.
교육의 의무도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은 여기 학생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다음 토론은 표현의 자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